어.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용선 교수님 들어오셨는데요. 잠깐 화면을 끄셔가지고, 아, 예, 이따가 인사드리죠, 뭐.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가우신 분도 오셨으니까 화면 켜시고, 성함 이름으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5학년도
1학기 두 번째 교수부 워크숍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일원인 과정으로 대체를 하고 최근에 교수님들께서 좀 관심 있어 하시고 이슈가 되는 사항들 위주로 워크숍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AI 리터러시 관련해서 김용선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강사님 소개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강사님이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센터장님 인사 말씀 듣고 강사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 혁신 센터장 위성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선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네, 되게 그러게요. 활발하게 활동 많이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서 되게 반갑기도 했고요. 네. 또 오늘 자리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아유, 네. 별 말씀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AI를 활용한 교육과 수업 설계라는 주제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요즘은 뭐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어떤 역량 중에 하나로 AI가 뭐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저희가 교수로서 이것들을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활발한데 또 이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 오늘 요 교수법 워크숍이 또 한 가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선 교수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네, 다, 어, 얼굴이 다들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이선영 교수님도 한 10년은 회춘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은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들 얼굴들이 제가 지금 그리고 이은택 교수님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점점 여기서 페인이 돼가고 있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우리 그 고려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네. 충남대학교 김영선 교수라고 하고요. 네, 잘 아실 테니까 저에 대한 소개는 뭐 간단히 마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친한 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 대상으로 또 강의하는 게 거의 없어서 네,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강의 해달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거든요. 쑥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오늘 아무튼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뭐, 저보다 사실 수업도 잘하시고, 뭐, 교육도 연구도 더 잘하시는데, 예,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 또 좋은 정보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생성형 AI 활용 교육 및 수업하기이고요.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저는 항상 여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저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네, 잘 저를 키워주셨다라고 말씀을 잘 드리고 다니고 있고요. 아, 제가 요즘에 좀 책을 좀 여기 옮겨가지고 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뭐 밑에 보시면 뭐 요 책 뭐 첫 책이 이걸 썼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AI 뭐 챗GPT 이런데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좀 서적도 썼고요. 그리고 AI 리터러시라는 책을 써가지고 요즘에 AI들 많이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에 앞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은 AI가 요즘에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림뿐만 아니라 영상 뭐 요즘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그 AI가 만든 세 명의 사람들을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보시면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중일 세 개 국가의 사람들이고요. 네, 한번 맞춰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동양인을 구별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어떨까요?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때요? 다들 맞추셨나요? 결과는 댓글로 공개되니 맞췄는지 확인해. 네,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채팅으로 어, 그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이미 이정일 교수님과 박정선 교수님께서 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순서대로 여기 채팅창에 저희가 인터랙션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성함이 이제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의 또 성함을 보니까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예, 강의를 하러 왔으니까 일단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지내셨죠? 임용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첫 번째는 네, 일본인이고요. 네, 두 번째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인이에요. 네, 다 잘 그렸죠? 근데 그러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네, 한국, 예, 맞습니다. 네, 저도 봐도 좀 한국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국인이 이 중에서 눈매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성분들 한번 볼게요. 자, 여성분들 보면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 명 약간 자매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한중일, 네, 네, 중한일,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맞춰주고 계시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 있는 사람이 중국이고요.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 일본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참 이게 뭐라고 어렵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AI로 만든 영상입니다. 자, 영상인데 요즘에 영상이 최근에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구글에서 만든 영상들은 제미나이로 만든 영상들은 소리도 나와요. 사람도 대화하는 것도 나오고요.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자, 그럼 이거 보실게요. 자, 영상을 제가 플레이 해볼 테니까요. 이거 중에 하나만 사람이 찍은 영상이고요. 두 개는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자, 하나만 딱 골라서 1, 2, 3번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만 딱 사람이 찍은 영상입니다. 네. 2번, 3번, 2번, 3번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네, 1번은 잘 안 고르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이은택 교수님 3번 골라주셨고, 네. 네, 이민영 교수님 1번, 네, 골라주셨고, 박경환 교수님도 2번 해주셨는데, 자, 정답을 그러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루마의 드림머신이라는 AI로 만든 영상이고요. 2번이 사람이 찍은 영상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픈 AI의 소라라는 서비스로 만든 영상이에요. 자, 너무 잘 만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골랐으면 3번을 골랐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차이가 사람 영상과 사람이 진짜 찍은 영상과 구분이 안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가 얼마나 달라졌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 외부에서 강의를 하면
여쭤봐요. 혹시 챗GPT를 얼마나 쓰고 계신지. 그러면 비율적으로 한 30% 내외였어요. 작년 이맘때쯤. 근데 지금 불과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거꾸로 제가 여쭤보면 챗GPT를 안 써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다 써보셨어요. 다. 근데 이제 잘 쓰냐 못 쓰냐의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작년도에 이런 챗GPT를 포함한 AI를 쓰실 때 어디에서 쓰셨냐면 대부분 PC 아니면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로봇 형태로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PC 안에서 구동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에 여기 보시면 이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CEO고요.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AI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챗GPT를 탑재한,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형태로 AI가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 제일 각광받는 용어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를 가지고 우리가 AI 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테슬라라는 자동차 타보셨으면 테슬라라는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안내를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AI 에이전트고요. 나 대신 뭐 여행을 계획해줘요. 여행 예약해줘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모두 다 AI 에이전트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요. 나 대신 예를 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 우리가 우리가 사이버대에서 우리가 물어보면 어디서 물어보냐? 저기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밤에 이제 질문 뭐 Q&A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대신 답변해주는 비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다 AI 에이전트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에 접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AI 기반 개인 비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세계의 AI 3대장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에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을 보면 이 비율이 뭐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자 수 비율입니다. 자, 챗 GPT가 가장 높고요. 중간에 코파일럿이 하나 빠졌는데 코파일럿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 제미나이, 클로드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만약에 내가 다 쓰고 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하나만 자, 1번 챗GPT만 쓰고 있다. 1번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우리 서로 통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영 교수님 1, 3번 1, 2, 3 체크해 주셨고 네. 송 교수님께서는 1번, 3번. 네. 임미자 교수님께서 1, 2, 3번 다 쓰고 계시고 네. 네. 그러면 챗GPT 쓰시는 분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되게 많이 쓰고 계세요. 제가 그 교수법 특강을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인데, 지금, 어,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시는 학교는 제가 처음입니다. 왜냐면, 어, 지금 관심도가 엄청 높으신 거예요. 지금 세 개 다 잘 쓰고 계신다는 얘기는요. 엄청 관심도가 높으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세 개 다 쓰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 세 개를 아마 써보시면 특징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지금 이 세 개 중에 이제 요즘에 교수님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자, 이 세 개 중에 물론 다 쓰면 좋겠는데, 유료 모델을 좀 쓰고 싶은데 이 중에서 좀 하나만 골라줬으면 좋겠다. 세 개는 쓰려고 하면 세 개 다 쓰시면 거의 10만 원 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만 골라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챗GPT. 자, 챗GPT는 일단 특성을 말씀을 드려요. 얘는 쉽게 말씀드려서 공대 오빠입니다. 공대 오빠. 자, 공대 오빠는 일단은 수학 잘하죠. 그리고 공학적인 계산이라든지 글도 약간 공학적으로 써요. 조금 딱딱하게. 그리고 그러면 얘한테 조금 문학적인 글을 써달라라고 하면 잘 써줄까요? 생각보다 잘 못 씁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맛깔스러운 글을 챗GPT에서 뽑아내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글을 좀 잘 쓰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제가 문학 소녀라고 지칭하는 클로드입니다. 자, 이 클로드는 문학 소녀예요. 문학 소녀는 뭡니까?
글을 엄청 잘 써요. 클로드로 글을 써서 한두 달 써보시고 만약에 챗GPT로 가가지고 며칠만 써보시면 야, 챗GPT 글을 너무 못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클로드는 글을 엄청 잘 써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챗GPT는 또 반면에 뭘 잘하냐? 데이터 분석을 잘해요. 만약에 엑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넣고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엄청 잘하고요. 그리고 GPT라는 챗봇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만의 챗봇들. 그리고 이미지도 유료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무료 모델도 만들 수 있는데 저기 이제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영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범용적으로 사실 3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고 뽑기 좋은 건 챗GPT입니다. 근데 내가 글 작업이 주다 그러면 클로드를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클로드는 또 프로그래밍, 코딩도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크호스로 뛰어오고 있는 제미나이. 얘가 얼마 전까지 두각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엄청난 기능으로 중무장에서 챗GPT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난 아니에요. 이미지도 잘 만들어내고요. 이 세 개 중에 얘가 가장 많은 파일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상, 동영상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얘는 구글 서비스랑 호환이 잘 돼서 만약에 내가 구글 닥스로 연결시키겠다. 그런 것들도 쉽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비스 중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챗GPT 말씀을 드렸죠? 얘는 데이터 분석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GPTS라는 챗봇 잘 만들어내고, 이미지 만들어내는 것들 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클로드. 얘는 아까, 얘는 그리고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코딩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클로드를 이제 안 써보신 분들은 얘가 한국어를 제가 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클로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UI가 보시면 조금 예쁘진 않아요. 네, 약간 반허접해 보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쓰실만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다 영어였어요. 그 겉에가 다. 근데 친절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클로드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위로 좀 해줄래?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를 급식체로 해달라고 했고요. 급식체로. 급식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걸 해달라고 하면 얘가 급식체를 알아먹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네. AI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비속어가 많이 있어서 제가 조금 네. 이 정도는 아닌데 네. 이렇게 잘하죠? 네. 자, 근데 한국어 엄청 잘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사투리로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그죠?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은데요. 뭐 이미지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쁘게 만들어 주고요. 그 이미지가 좀 약간 챗GPT 형태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제가 한국어 잘한다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점을 봤을 때 챗GPT는요. 챗GPT는 아마 교수님께서 이제 무료 쓰시는 분들과 유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챗GPT에서 여러 가지 기능 제공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GPT에서 가장 쓸만한 것들을 요즘 한번 살펴보면 무료 사용자도 쓰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도구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도구가 있고요. 도구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세부 기능들이 있어요. 아마 교수님께서 챗GPT 지금 로그인 가능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씩 다 같이 실습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심층 리서치 실행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교수님께서 요걸 켜시면요. 이제 교육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 이걸로 리서치하는 데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음, 국내외 원격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사례 연구.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한테 이거를 요청을 똑같이 해볼게요. 챗GPT한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얘한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챗GPT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에서 심층 리서치라는 기능을 켰고요. 그럼 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봐서. 자, 그러면 얘가 챗GPT는 일단 리서치를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요. 어떤 목적의 연구를 하고 싶냐? 그러면 자, 초, 중, 등, 대학, 고득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어떤 AI 활용 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요청을 하면 돼. 1번은 대학 교육, 2번부터는 자, 이제 귀찮으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럼 스스로 이제 리서치를 시작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30분 내외 시간이 걸리고요. 국내외 자료들을 논문 형태,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 형태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켜놓고요. 저희는 딴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도 이런 똑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자, 제미나이이고요. 이 제미나이한테 똑같이 제가 이걸 가지고 국내외 원격 교육 분야에서 대학이라고 쓸게요. 대학 원격 교육 분야 대학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하고 밑에 보시면 제미나이도 밑에 보시면 딥 리서치라고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 파란색 불이 켜지고요. 얘를 가지고 연구를 시켜보면요. 일단은 초반에 얘가 세팅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알려줘요. 자, 일단 보세요. 얘가 자기가 이렇게 하겠대요. 1번 국내 대학의 원격 교육 시스템, AI 기술이 활용된 사례 조사하고 해외 대학 조사하고 자, 기술의 종류 파악하고 어떤 특정 영역 적용 분석한대요. 자, 잘하고 있어요. 요대로 하고 밑에다가 연구 시작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연구 시작. 그러면 얘가 이제 형태가 이렇게 바뀌면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이건 좀 빨라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내어놓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런 방식으로 리서치를 좀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서치 시켜놓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수님께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챗GPT랑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달러, 유료 버전으로 22달러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학교에 산학협력단의 사업자 번호가 있을 거예요. 네. 산학협력단에 물어보시면 사업자 번호가 있어서 그 사업자 번호를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합니다. 라고 있어요. 요거 체크하시면 밑에다가 사업자 번호, 우리가 사업자 정보,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글로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다가 사업자 번호 넣으시면 2달러 연세돼서 20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달러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달라요. 22달러와 2달러는 20달러는 그렇기 때문에 챗 GPT와 여기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어,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가세는 이렇게 해서 면세를 받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챗 GPT뿐만 아니라 클로드, 제미나이, 리트는 사실 요즘은 쓰지는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 AI들을 켜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까 제가 리서치하는 것처럼 똑같이 질문을 해놓고 그 결과물들을 뽑아서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라이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 AI들을 동시에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박경환 교수님과 유은승 교수님 그리고 임미자 교수님께서 세 개 다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쭉 흐름도를 좀 갖고 왔고요. 우선은 앞에 부분은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보세요. 제가 디지털 교육 방법론이라는 수업에 15주차 대학교 강의 계획서 작성해줘. 강의 계획서는 뭐 우리가 교수님께서 워낙 챗 GPT 활용도가 요즘에는 많이 높아져서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자, 6주에서 7주차 교육용 게임 시뮬레이션 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으로 수업 내용을 작성해달라 그랬더니 수업 내용을 예쁘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이디어를 좀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수업 계획하고 수업 아이디어를 짜면 지금 10일에서 11주 차에 혼합학습 그리고 플립드 러닝 기반의 수업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좀 아이디어를 달라. 그럼 얘가 실제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쭉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역 프롬프팅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위 주차별로 토론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차시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런 다양한 차시들에서 토론 수업으로 당신들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거 기반으로 실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론 수업을 하려는데 토론 수업의 방법을 내가 모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해서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연구 위주로 대부분 이제 연구하시다가 이제 교육 쪽으로 또 전환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게 내가 대학교 때 뭐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서치 AI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업 자료를 이제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업 자료 제작을 하시려면 뭘 해야 되냐? 우선 자료들을 모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요즘에 조금 유명해졌어요. 이 친구가 퍼플렉시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랑 이제 유사한 것들을 쭉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는 웹 서칭, 그러니까 어, 교수님께서 만약에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셔서 내가 책을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리터러시라는 책을 검색을 했어요. 그럼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책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지 그걸 하나씩 읽어주지 않거든요.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구글도 똑같아요. 내가 구글링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럼 구글에서 그 사이트의 위치들을 알려주는 거지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알려주지 않아요. 얘는 근데 각 사이트별로 내가 검색한 걸 기반으로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자, 모아서 정리해서 나한테 그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고요. 일단은 이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자 여기에다가 최신 정보들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사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복사해 놓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뭐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연구를 누르시면요. 아까 챗GPT한테 시켜놓은 딥 리서치와 같이 연구를 합니다. 똑같아요. 딥 리서치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퍼플렉시티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본질은 검색이기 때문에 검색으로 놓고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자, 요걸 누르시면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클로드나 GPT, 제미나이, 그록까지 여러 모델들을 언어 모델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 웹, 그러니까 웹소스를 내가 가져올지 내가 웹소스는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 끄고 학술 논문으로 위주로 가져오겠다. 그럼 학술 논문을 켜시면 자, 이렇게 되고요. 내가 소셜을 켜면 SNS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 가서 웹 부분을 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조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관련된 기술들을 관련된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갖고 옵니다. 자, 일단은 요청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여기에 출처들이 있습니다. 출처가 10개죠. 그리고
그 출처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정리한 걸 끝에 보면요. 다 뭐가 있냐?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자, 이 레퍼런스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챗GPT로 검색을 하시면 챗GPT는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AI가 이런 퍼플렉시티 같은 AI입니다. 그럼 우선 잘 정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퍼플렉시티 하셨고 나는 퍼플렉시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 없나요? 네, 다른 게 엄청 많아요. 자,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 제가 여기다 링크를 넣어둘게요. 첫 번째가 젠스파크 AI라고 하는 자, 서비스고요. 그 다음은 펠로우 AI. 자, 펠로우 AI. 자, 그 다음에 자, 라이너 AI. 자, 그 다음 5점 AI.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마지막 거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한번 여기 들어와 보세요. 마지막 거 한번 링크 눌러보시고 다른 것들도 내가 구글 아이디로 회원가입 빨리 가능하다 그러면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위에 지금 총 5개의 서치 AI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55.AI는 어디에서 개발한 거냐? 자,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 보면 잠깐만요. 자, 55.AI는 오픈 리서치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어요.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가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조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우리 한국인이 무슨 민족입니까? 예, 빨리빨리 민족이죠. 그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걸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물어볼게요. 자, 똑같이 퍼플렉시티에다가 물어본 내용을 여기다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교수님께서 내용을 한번 다른 것들을 입력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5.AI에다 입력을 하시면요. 지금 얘가 1초 동안, 1초는 넘은 것 같은데, 1초 동안 151개의 문서를, 그러니까 지금 초를 세줘요. 이 초를 보면, 와, 이만큼의 문서를 읽었다고? 네. 그건 사실 팩트 체크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1초 동안 밑에 보시면 실제로 AI를 활용한 교육 사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저도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 라이너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 라이너라는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사용자 수가 상당히 한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챗GPT보다 그러니까 퍼플렉시티랑 거의 뭐 비등비등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라이너에다가 똑같이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AI들이 어떤 방식으로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이제 웹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정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정리하라고 시켜놓고요. 펠로로 가볼게요. 펠로. 자, 펠로에 가면 자, 펠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선 자, 똑같이 입력을 해요. 대학 교육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딥 리서치가 가능해요. 자, 일단 딥 리서치가 추가로 가능한 서비스들을 보면 이 펠로라는 거는요. 여기서 연구를 누르시면 똑같이 아까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자료 찾기가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얘한테 시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라이너 있죠. 라이너에서도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라이너에서도 여기 딥 리서치 있어요. 딥 리서치. 제가 시간이 되면 다 해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있다는 거. 지금 딥 리서치가 추가로 가능한 서비스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라이너에서 딥 리서치가 가능하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라이너에서 된 결과와 펠로는 중요한 게 이렇게 넣고 밑에 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언어 모델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R1 이건 뭐예요? 딥시크죠? 딥시크 가지고 내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을 가지고 웹 서칭을 하고요. 똑같이 젠스파크라는 서비스에서도 와가지고 똑같이 붙여넣어요. 자, 그럼 얘도 정리를 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요즘에 많이 써가지고 크레딧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젠스파크라는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말고 잘해주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디펜던시를 여기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라이너랑 펠로가 좋은 게, 자, 라이너 한번 볼게요. 라이너 보니까 대학 교육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사례 보고 주요 대학의 도입 사례라든지 보시면 뭐 클라섬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는 플랫폼들이 있죠. 그리고 학생 지원, 수업 혁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라이너예요. 자, 라이너는 밑에 보시면 마인드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얘를 누르면요. 지금 앞에 내가 뽑았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합니다. 짜잔. 네. 정리 다 했죠? 네. 확대해서 보시면 교수님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각화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플로우 차트를 만들면 어, 이건 약간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네,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네, 만들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음, 플로우 차트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인드맵이 훨씬 예뻐요. 자, 그래서 지금 라이너로 이렇게 만들었고, 펠로도 마찬가지예요. 펠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웹에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정리해서 요약을 합니다. 대동소이예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AI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얘도 똑같이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또 똑같이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즉석에서 예쁘게 만듭니다. 네. 아마 자료조사 하실 때 이 정도만 쓰셔도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 자,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뭘로 받으실 수 있냐면요. 자, 지금 퍼플렉시티에 있는 내용이죠. 검색한 내용을 쭉 보시면 밑에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내보내기. 자, 이걸 누르면 PDF 형태나 워드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해요.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럼 자료조사 끝난 거예요. 그럼 퍼플렉시티에서 자료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PDF 형태로 다운받고 끝에 보면 레퍼런스까지 다 있어요. 자, 우선 자료조사 정리를 잘했죠. 자, 근데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선 이렇게 일단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펠로는, 자, 보시면 PDF 문서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PDF 문서가 있습니다. PDF 문서로 눌러요. 그러면 똑같이 다운로드가 짠 됩니다. 자, 그러면 펠로도 이렇게 내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깔끔하게 PDF 형태로 되어 있고, 끝에 보면 레퍼런스들이 다 누르면 다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펠로도 했고요. 그 다음 라이너. 라이너에서 조사한 내용들. 밑에 보면 라이너 똑같이 여기서 다운로드,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얘도 똑같이 PDF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PDF로 인용 스타일은 APA로 한다. 라고 내보내기 누르면 얘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됐죠? 요거는 총 많이 했네요. 조사를. 자, 7페이지나 했어요. 자, 그러면 쭉 보면, 참고 문헌이네요. 다. 참고 문헌들 보면 몇 개 찾았습니까? 지금 라이너에서 찾은 거예요. 자, 참고 문헌을 102개나 찾았어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102개의 참고 문헌을 일단 찾으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예, 많이 걸리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좋아요. 자, 교수님 제가 이제 다운받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총 3개를 다운받았어요. 자,
지금 세 개의 파일, 하나, 둘, 세 개를 다운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일단은, 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자, 다 찾았다 하고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씩 아티클을 들어가셔서 이 워딩이 진짜 있는지 여부를 빨리 그러니까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하는 거랑 사실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우리가 제가 사실 이제 우리 그 학위 과정 학생이 최근에 논문을 하나 이제 써와가지고 참고문을 엄청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돼서 하나씩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진짜 이 워딩이 있는지를 체크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몇 개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불러서. 이거 혹시 어떻게 찾은 거야? 그랬더니 사실 AI로 찾은 거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연구자는 이 내용을 어쨌든 읽고 너가 분석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교수님께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와 레퍼런스 너무 많네 하고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이 내용들 물론 자 AI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우리가 과거에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막 구글링 다 해서 내용도 보고 다 찾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20개 모으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얘는 일단은 빨리 해가지고 쫙 긁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필터링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이제 뭐 논문 쓰실 때나 교육 자료 활용하실 때나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를 꼭 하나씩 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웹에 있는 자료 서치해서 모아서 교육 자료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55.AI는 참고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보시면 네,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공유만 됩니다. 공유만 돼서 아직 조금 초창기 서비스라서 일단은 빨리 검색을 하는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레퍼런스가 없어요. 지금 151개를 읽었다고 하는데 151개가 어디 문서를 읽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불완전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똑같이 자 아까 제가 제미나이가 지금 두 가지 자 지금 챗GPT와 제미나이한테 제가 딥 리서치 시켜놓고요. 자, 그럼 보세요. 볼게요, 한번. 챗GPT 딥 리서치 결과와 제미나이 딥 리서치 결과입니다. 제미나이부터 볼게요. 제미나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원격 교육 분야의 AI 기술, 자 이제 보고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쭉 나왔어요. 서론부터 쭉 나옵니다. 자, 엄청 많이 썼어요. 한 10장 이상 씁니다. A4로. 그러면 일단은 제가 내용 검증보다는 일단 내보내기 해볼게요. 자, 제미나이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고요. 구글 닥스로 내보낼 수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제 새 창이 열리면서 바로 구글 문서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문서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교수님께서 이 문서 가지고 지금 총 16장의 문서가 되어 있고 표도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쭉 보면 결론 및 시사점, 차이점, 한계점 한 편의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참고 자료까지 한 31개 정도의 참고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 리서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클릭하시면요. 내가 보면, 일단은, 자, 이 내용을 보고, 이 레퍼런스, 이게 레퍼런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K무크가 레퍼런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레퍼런스로 활용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활용할 만 하겠네요. 연구 보고서. 자,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필터링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파일로 내가 다운로드 받겠다. 그러면은 PDF나 DOC 파일로 다운로드까지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 여기 기능들이 있어요. 만들기라는 기능이거든요. 요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어, 오디오 오버뷰라는 것들도 할 수 있고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인포그래픽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포그래픽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제미나이가 왜 요즘에 챗GPT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좀 이따가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자, 챗GPT가 만들어준 자, 여기 보시면 딥 리서치입니다. 얘도 똑같이 얘도 보면
여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얘도 파일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번 교수님께 보내드려 볼게요. 이거가 지금 챗GPT로 만든 내용이고요. 챗GPT는 다소 조금 약간 짧은 결과를 내주었고요. 제미나이에서 한 결과. 자, 이게 제미나이에서 한 결과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교수님께서 한번 다운받아 놓으시고 이따 한번 AI가 쓴 놈이 얼마나 잘 썼는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AI로 서칭하고 그리고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제미나이. 제미나이가 일단은 우리가 인포그래픽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고 좀 이따 만들어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펠로우, 젠스파크 똑같이 AI로 검색하는 거. 검색하는 AI는 퍼플렉시티, 젠스파크, 55.ai, 펠로우. 참고로 교육 강의 자료는 제가 이은택 교수님께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은택 교수님께서 아마 강의 자료 공유해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박 좋은 겁니다. 노트북 LM. 이거는 교수님께서 안 쓰시면 정말 손해예요. 어떨 때 쓸 수 있냐? 지금 아마 처음 이런 다양한 것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홍수 머릿속에 이제 홍수가 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많지? 네. 근데 쓰시다 보면 생각보다 쓸만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이게 노트북 LM이거든요. 하나만 딱 들려드려 볼게요. 요즘에 좀 핫한 기능이긴 한데 이게 제가 최근에 관련된 뭐 사업을 해가지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볼 일이 있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에다가 연구 보고서를 여기다 올려요. 그러면 지금 소스를 제가 하나 올렸죠. 하나 올리면요. 이 하나를 올려서 자, 아까 제미나이에서 오디오 오버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그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AI가 지네끼리 둘이서 대화하거든요. 근데 대화하는 걸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다 들으시면 AI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2023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네. 양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약 4만 개 사업체를 직접 조사한 결과고요. 이걸 바탕으로 전체 소상공인 규모를 추정한 거죠. 전체 규모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596만 개의 사업체, 그리고 종사자는 95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와, 정말 많네요. 네, 제조업부터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까지 주요 업종 80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요. 2023년 우리 경제의 뭐랄까 근간을 이루는 분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데요.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먼저 이 사업체들을 누가 이끌고 계신지 대표자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성별을 보면요. 남성 대표님이 58.4%. 어떠세요? 네. 너무 잘하죠? 자, 제가 그래서 교수님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읽어야 되는 연구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는 뭘 잘하냐? PDF를 가지고 넣었을 때 그 PDF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는 걸 잘해요. 만약에 내가 참고 문헌을 논문 쓰려고 20개 찾았어요. 근데 20개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거 있으면 리뷰 논문을 쉽게 쓸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 논문을 찾아놨어요. 근데 이 100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고 싶어요. 100개가 다 비슷비슷한 유형의 연구들인데 얘가 트렌드를 쫙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얘한테 넣으면 얘가 예쁘게 다 정리를 해줍니다. 표로 비교 분석도 해주고 장단점도 찾아주고 오디오도 만들어주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소스들을 넣어놓은 자료예요. 지금 어, 뭐 주요 국가 AI 전략 분석 그리고 AI 관련된 여러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넣고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파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를 들어 문헌 중에 내가 관련 연구를 쓰고 있어요. 근데 관련 연구의 2.1이라는 섹터에서 주요 국가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뭐 보고 싶다. 그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다 넣고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 소스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표로 만들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내용만, 그러니까 얘는 외부에 있는 웹 서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웹에 있는 자료를 갖고 오지 않고 PDF에 있는 자료들만 갖고 와서 정리하고 따로 다른 것들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때 쓰실 수가 있냐? 만약에 지금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여러 규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규정집. 그래서 뭐 승진 규정부터 시작해서 뭐 복무 규정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QA 보수로 쓸 수가 있죠. 내가 물어보면 답변을 주고 물어보면 답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지금 정리를 해줬어요. 볼게요. 자, 미국에 대해서 주요 AI 전략 특징, 정책 우선순위, 주요 이니셔티브, 그리고 특이점, 포커스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줬고 쭉 보면 영국, 독일, 싱가폴,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이 전략의 차이점. 근데 옆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번호를 누르면 레퍼런스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이 내용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고 하나씩 팩트 체크를 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썼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PDF를 유료 모델을 쓰셔도 PDF를 만약에 한 5개 넣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요약해 달라고 하면 중간에 잘라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중간에 지가 쓰고 싶은 부분만 써가지고 요약을 했고 다 했다고 해요. 혹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얘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다 옆에 레퍼런스들이 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거 가지고 똑같이 내가 논문을 만약에 하나 넣었어요. 하나 넣고 여기 보시면 오디오 오버뷰를 통해서 만들면 논문 한 편 한 편을 내가 음성으로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구 보고서나 논문에 다 적용 가능하니까 노트북 LM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이나 연구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영상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 자료를 제작을 하시는데 수업 자료를 제작을 하실 때 어, 여러 뭐 자료들로 여러 서비스들로 자료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쓰기 편하고 결과물이 좋은 게 바로 브루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AI로 한 편의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는 서비스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그 영상을 되게 쉽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브루라는 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요. 새로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영상 자료 만드실 때 쓸만한 기능들이고요.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요. 이게 브루라는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다른 기능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고요. 자, 쇼츠. 요즘에 만드는 쇼츠들 대부분 이런 서비스들로 만든 거예요. 되게 잘 만듭니다. AI로. 뭐 인스타그램 형태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형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유튜브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유튜브 형태로 우리 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환영하는 어떤 소개 자료, 환영 자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음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저는 스타일 없이 시작하기 누르고 다음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영상 만들기가 있어요.
주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다가 제가 고려사이버대학교 환영, 신입생을 영상, 환영하는 영상. 이렇게 하고 글쓰기를 해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I가 이제 여기에서 글을 작성하고 있고, 여기에서 신입생을 환영한, 아, 영상을, 영상 대본을 씁니다.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시작될수록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AI 목소리도 바꿀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 우선은 그냥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지금 잘 썼죠? 대본? 이 대본을 가지고 완료 버튼을 눌러볼게요. 완료. 자, 그러면 작성한 대본으로 영상을 생성하시겠어요? 제가 완료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곧 이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민영 교수님께서 네, 놀랍네요 해주셨는데 제가 응답을 못 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쓰실 수 있는 게 뭐 워낙 많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연구하실 때 쓰시면 되게 좋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한 몇 초,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어, 소개 영상 뚝딱 만듭니다. 거의 다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만약에 아, 내가 조금만 수정해도 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30초 만에 만든 영상의 퀄리티를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쇼츠도 다 만들어요. 자,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통해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산업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함께 실현해 나갈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며 성장하는 여정에서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멋진 순간들을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 봅시다. 함께 합시다. 네, 괜찮죠? 네, 조금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음악 뒤에서 이제 배경음악도 좀 수정하실 수 있고 우리가 얘가 AI 목소리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상 클립들도 다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다듬고 요거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시면, 생각보다 이런 쪽에 이제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엊그저께, 다른 분들이, 어디 단톡방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아마 그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홍보, 영상 같은 거 만드실 때 아마 비용을 꽤 투자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고 멋지게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영상 제작의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왜냐면 AI로 이런 것들이 생성할 수 있는 게 꽤 많아가지고 누가 올렸는데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영상 소개, 그러니까 영상 클립을 50개를 만들어내라라고 했대요. 그러면 하나당 20만 원이잖아요. 영상 한 편, 예를 들어 3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20만 원에 50개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그 정도로 영상을 이제 AI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고 그만큼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만 배우시면 쓰실 만한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또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만드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자, 이제 교수님께서 유료 모델 쓰시는 분들은요. 아마 자, 일단은 이거 아까 제미나이한테 시켜놓은 거예요. 자, 인포그래픽 만들어라 라고 했더니 이런 방식으로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만든 보고서를 분석을 하고 이 보고서 가지고 지금 즉석에서 만든 거예요. 자, 자, 우리가 논문 포스터처럼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국내 대학의 AI 도입 현황과 특징,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고 있고요. AI, 빛과 그림자. 자, 이렇게 미래를 위한 재현까지 쫙 나왔어요.
자, 지금 순식간에 만든 겁니다. AI가. 너무 좋죠? 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캡처해서 요거 가져가서 뭐 발표 자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워낙 많이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제미나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챗GPT의 영상 만드시는 것들 좀 보여드릴 건데, 그쵸? 활용이 너무 어려우시다. 네. 네, 많이 해보셔야지 사실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소라라는 서비스고요. 얘는 제미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제미나이도 요 밑에 보시면 동영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VO3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자, 요거를 누르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 거리 한복판을 걷는 20대 잘생긴 아, 멋진 멋지고 잘생긴 남성 영상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얼마나 잘생긴 남성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교수님께서 평가를 이따 해주시면, 네,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눌러볼게요. 제가 지금 프롬프트도 사실 옛날엔 프롬프트를 되게 고도화했었는데, 고도화하면 물론 영상은 고도화하면 고도화할수록 되게 잘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뭐 잘 나옵니다. 일단은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일단 동영상을 VO3로 만듭니다. 그리고 소라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소라에 보면 여기 보시면 밑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비디오를 누르고요. 똑같이 여기다가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사실 영어로 하는 게 소라는 더 잘 됩니다. 더 잘 되는데 일단은 똑같이 입력하고 얘 퀄리티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소라는 여기 큐에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비디오를 만들고 있고 제미나이도 만들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비디오를 만드는 걸 보고 이래서 영상 단가가 많이 내려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개에다가 시켜놓고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라는 똑같이 이렇게 텍스트 활용해서 영상을 생성하는 서비스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유료 모델을 가입하셔야 그 크레딧이 주어지고요. 그 크레딧 가지고 쓰시면 쉽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텍스트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구글의 BO3라는 모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와, 이거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도 관련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어, 영상 쪽 하시는 팀에서는 사실 이런 영상들을 생성하실 일들이 꽤 있으실 거고, 그럼 이런 것들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사람들이랑 같이 뭐 촬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 우리 거기 이제 고려사이버대학교 뭐 인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대신 이렇게 다양하게 AI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영상을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 비오에서 만들고 있고, 소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릴리스라는 AI입니다. 얘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교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PDF를 넣어야 된다. 자, 보시면 왼쪽에 제가 PDF를 넣은 결과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총 38페이지의 이슈 리포트, 국내외 공공부문 AI 활용 변화, 근섬 및 시사점이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소프트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서들을 지금 요약이 되어 있고, 이거 가지고 이제 왼쪽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밑에 한번 보면요. 보시면 공공부문 AI 활용 현황 및 시사점, 그리고 활용 현황 분석, 국내 공공 부분 AI 활용 실태 조사라고 되어 있고 몇 개의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는지 싹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이런 PDF를 내가 직접 하나씩 읽어보면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요약된 부분을 보면서 전반적인 오버뷰를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눌러보시면
진짜로 내가 여기에서 이 20페이지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 기반으로 정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DF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상도 요약이 가능해요. 영상.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님께서 아마 뭐 이런 행사들 많이 가실 텐데 공청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초대가 되셔서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셔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입법 공청회를 넣었어요. 링크를 넣은 거고요. 자, 총 2시간 48분. 자, 2시간 48분의 영상이고요. 상당히 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링크를 제가 넣었고요. 링크를 넣었더니 제목부터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 요약을 쭉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실제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이 무엇인지.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몇 분에 가면 실제로 영상이 이거에 대한 영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적인 개정 사항은 아래 표의 파란색 부분과 같습니다. 자, 여기로 가서 내가 이런 유튜브의 내용을 하나씩 보지 않아도 직접 그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교수님께서 유튜브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던 게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썸네일에 이렇게 써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부자가 되시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영상을 끝까지 봤는데 이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찾아도 이것이 없으면 조금 당한 기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긴 내용들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짧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릴리스라는 AI로 두 가지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업 자료가 있으면 PDF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자료를 내가 넣어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A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재미나이 다 됐을 겁니다. 자, 잘생긴 한국 남자가 이제 나왔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나와요. 자, 일단은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한국 남자인데 이선희 교수님 어떠세요? 저기 잘생긴 것 같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생긴 걸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거는 소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외국인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남자라고 안 썼거든요. 한국 남자라고 안 써서 이렇게 외국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소라랑 좀 느낌이 다르죠?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영상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교수님은 어떤 게 더 괜찮으세요? 똑같은 영상을 봤을 때. 나는 소라가 괜찮다. 1번. 나는 제미나이가 괜찮다. 2번. 눌러주시면 한번 제가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2번. 네. 네. 1번을 선택을 세 분 해주셨고. 네. 다 1번을 선택을 해주시는군요. 네. 1번이 훨씬 더 네,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 1번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원래 이게 소라로 영상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 비오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비오가 요즘에는 조금 더 우위에 있거든요. 우위에 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영상 나오는 게 조금 제가 프롬프팅을 사실 영어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충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이런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내시는데 별로 크게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잘 몰라도 이런 영상들을 쉽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영상 만들어셔서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묶어서 같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시면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릴리즈 소개를 해드렸고, 요거는 헤이젠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어, 아마 사이버대에서 많이 쓰일 법한, 쓸 수 있는 사실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사이버대에서 근무를 할 때, 어, 조금 슬펐던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아, 젊었다. 자,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계속, 어쨌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자주 바뀌는 뭐, 법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있어요. 아니면 내가 분명히 이만큼 촬영을 했는데, 분명히, 이거 한 3년은 써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바뀝니다. 그럼 바뀌면, 그 부분만 다시 찍으면, 일단은 강의자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그 부분만 찍으면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얼굴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굴을,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하는 게 직접 이제 촬영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 30초 내외의 영상을 내가 웹캠을 보고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면요. AI가 나랑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과 내 음성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만들어내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얘가 이걸 학습을 해서 똑같이 텍스트만 주어주면 자동으로 읽어요. 텍스트만 주어주면. 그래서 자동으로 읽어주고요. 제 아바타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참고로 마음이 힘들 때 만든 아바타라서 좀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얘한테 이 아바타한테 텍스트만 입력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기술 하면 매우 어려운 기술로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알고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시스템, 자동 번역 서비스 등이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여 의사결 네, 어떠세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으시죠? 네, 이 정도도 그냥 아마 어, 제 생각에는 한 1년, 1, 2년 안에 거의 진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미지 만드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무료 서비스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이너라는 서비스고요. 이미지를 되게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랑 또 하나 서비스가 있는데 파이어플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서비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서비스들은 일단은 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이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하나 부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름 해변의 모습을 아, 이미지로 그리려는데 프롬프트 추천해줘. 자, 그러면 프롬프트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드네요. 자, 다른 친구한테 챗GPT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추천해줘. 자, 그러면 AI가 프롬프트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영문 프롬프트를 추천을 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좀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요. 파이어플라이로도 똑같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만들어질 텐데요. 실제로 이미지가 자,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잠깐 다시 한번. 자, 일단은 어때요? 자, 지금 여름 해변을 표현한 이미지를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얘는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안 되네요. 프롬프트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지금 보면, 음,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여기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직접 편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면 내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또 편집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럼 여기 지우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지우기. 이거 누르시면요. 요 밑에 있는 객체들을 하나씩 다 지울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뭐 갈매기가 있죠? 이런 갈매기를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갈매기랑 큰 나무 하나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나무 말고 이렇게 해서 갈매기 몇 마리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지우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사진이 있어요. 아니면 사진 자료나 뭐 수업 자료가 있으면 지금 깔끔하게 지워졌죠?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도 쉽게 이런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들 처리하고 지우고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거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딥L이라는 서비스는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번역 서비스고요. 어, 보시면 어, 구글 번역기보다 조금 더 한 세네 배 이상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제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영어로 번역이 되죠. 어쨌든 근데 요거는 뭐 구글 번역기랑 비슷해요. 근데 파일 번역을 누르면 여기에다 교수님께서 만약에 해외에서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로 된 문헌들을 여기다 PDF 형태로 넣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번역이 돼서 통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 일단은 제가 딥L에다가 번역을 시켰어요. 한국어 넣고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한국어로 된 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또 한국어로 된 걸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렇게 구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딥L 번역과 구글 번역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정확하냐? 제가 어떤 사이트라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2번에서, 그러니까 2번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다. 아니야. 2번이 다소 번역체로 느껴질 수 있다. 2번이 구글 번역기였거든요. 1번은 구글 번역기 아니고 딥L이라는 번역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1번 문장이 더 전반적으로 매끄럽다. 2번 문장은 다소 어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번 문장이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챗GPT조차도 딥L이 번역한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파일 번역이 되게 괜찮은데요. 여기 보시면 교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자, 넣고 넣으면 이 파일의 언어가 영어로 된 PDF다 라고 하면 영어를 가지고 뭘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하면요. 이런 방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원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IEEE 액세스라고 하는 이 논문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그대로 잘 가지고 오고 있어요. 자, 그대로 오고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형태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보는데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PPT 만들 수 있는 앱들이 있는데요. 감마 앱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많이 아실 텐데 제가 한번 뭐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아, 이게 감마 앱이라는 서비스고요.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AI로 만들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어,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한 줄만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쉽게 PPT를 제작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PPT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일단은 대표적인 거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고려사이버대학교 소개자료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카드를 8개, 밑에 보시면 여러 유료 모델을 쓰시면 여러 가지도 만들 수 있는데 10개까지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요 생성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AI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을 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갈 내용들을 지금 싹 넣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생성. 밑에 보시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테마를 고르고 생성을 누르시면요. 이제 자동으로 멋진 PPT를 생성을 합니다. 자, 대학 연역부터 시작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런 방식으로 PPT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되게 빨리 어쨌든 PPT를 생성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펠로라든지 이런 것들로 PPT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다 만들었습니다. 쭉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PPT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보시면 뭐 내용은 제가 뭐 매치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홍석 교수님께서 아마 이거 하시는 사업인데 잘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지워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수정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하시면 아마 조금 쓰실만한 PPT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퀴즈 생성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퀴즈 생성하는 서비스. 퀴즈라는 서비스고요. 아마 교수님께서 퀴즈를 내셔야 된다라고 하면 자, 요 퀴즈라는 서비스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만들기를 눌러요. 만들기. 자, 퀴즈로 퀴즈 만드는 건데 만들기 누르시면 자,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평가를 하고 싶다. 자, 요거 누르고 보시면 AI로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다른 것들도 뭐 쓰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AI로 생성.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웹사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제가 자, 요걸 넣어볼게요. 자, 고려사이버대학교 위키를 넣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위키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퀴즈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링크 넣고 이거 가지고 그냥 자,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퀴즈 생성 5개만 해볼게요. 퀴즈 생성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5개의 퀴즈를 만들어요. 뭐 10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퀴즈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근데 항상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답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답이 맞는지 여부는 내가 직접 봐야 돼요. 다 이거 가지고 그냥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을 이렇게 편집하셔서 우리가 답 틀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퀴즈를 가지고 만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요걸로 뭐 게시를 하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풀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어보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실 때 교수님께서 아마 대학원 수업하실 때 실시간 수업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 하실 때 이렇게 해서 뭐 퀴즈라든지 그리고 외부에서 뭐 강의하실 때 퀴즈 같은 거 즉석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실 수 있게 안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퀴즈도 이렇게 AI로 생성해서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몇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즈컴이라는 서비스고요. 이건 뭐냐면 어, 요거는 전공마다 아마 활용도가 좀 다를 텐데, 요거는 만약에 교수님께서 내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어, 만약에 내가 뭐 시각 디자인 쪽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가지고 내가, 음, 그러니까 스케치만 해서 이런 뼈대만 올리면요. 뼈대 올리면, 그리고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가 추가가 되고요. 이걸 내가 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고, 수정해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 저는 보면 BMW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한테 자유도를 주는 거고, 이 자유도 기반으로 생성해라라고 하면, 자, 보시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뼈대만 있는데, 뼈대를 가지고 멋지게 그 하나의 멋진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만 하실 수 있으면 스케치를 넣고 이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그런 서비스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윈지컬인데 마인드맵 만드는 서비스인데 아까 우리가 펠로나 그런 다른 서비스에서 만드는 거 보셨죠? 얘는 그냥 AI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 자료로 뭐 쓰실 일들이 있을 텐데 아까 보시면 얘는 유료예요. 나중에 되면 유료로 변합니다. 그래서 펠로라든지 다른 서비스들로 그냥 만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 아이디어도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요거는 getGPT라는 서비스인데 요거는 교수님께서 여기 가시면 앱들이 있어요. 앱들이 있고 어떤 앱들이 있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앱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앱인데 심심하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재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필요한 앱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행정 업무 하시는데 여러 앱들이 있죠. 그러면 앱들 그런 것도 필요한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 제가 그러면 만약에 일식으로 가족과 먹기 좋은 걸 점심 메뉴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얘가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자 알아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를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이제 교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여기 보시면 새 도구 만들기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직접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교수님께서 쓰실 만한 행정 업무들, 그러니까 행정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다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 아이디어 생성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시각적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서비스인데 냅킨입니다. 이름 너무 예쁘죠? 냅킨이라는 AI고요. 이 AI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프롬프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고려사이버대학교 소개 자료. 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아, 이렇게 사이버대 소개 자료를 예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AI도 잘합니다. 다른 AI들도.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런 뭐 교육 목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멋진 그래픽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번개 표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멋진 그래픽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제 제안서 같은 거 쓰실 때 교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제안서나 제가 사실 그저께도 제안서 심사를 하는데 제안서에 이걸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안서 밑에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잘 넣으셨더라고요. 자, 되게 많은 예쁜 그림들이 있죠? 자, 요거 기능, 요거 예쁘네요. 요걸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 색깔들도 직접 고르실 수가 있고요. 자, 골랐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여기 부분을 아이콘도 누르시면 예쁘게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운로드도 내가 가능해서 PPT 형태로 다운받아서 이거 직접 다 하나씩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 만드실 때 혹은 내가 제안서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시각화 자료를 결뜨려서 만드시면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교육
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 마지막으로 조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받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말씀으로 해주셔도 됐고요. 아니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좀 네, 스몰 토크를 하면 제가 네, 이제 그 지난주에도 이런 강의를 듣고 오늘도 듣는데 네, 저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뭐 네, 이렇게 많은지. 근데 하다 보면 안 네,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이중적인 마음인 게 나는 연구자로서 되게 활용하면 너무 좋은데 학생들은 안 썼으면 하는 그쵸. 이 묘한 그 경계가 있어가지고 참 그게 제일 고민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음, 연구자로서 너무 좋고 막 쓰는데 학생들은 내 평가에 안 썼으면 좋겠고 뭐 이런 교수님은 네. 어떠신지 좀 뭐예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얘네가 막 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애들한테 즉석으로 다 물어보거든요. 이제 고3 애들이 올해 이제 들어왔을 때 처음에 물어봤어요. 수업 가서 니네 챗GPT 다 쓰니? 그랬더니 100% 애들 다 쓰고 올라오고 자기네들이 고등학교 뭐 세특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 때 네. 기본적으로 GPT 활용해서 어, 많이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드려가지고 뭐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음, 하고 또 저도 요즘에 막 특강 가보면 중학생들도 써요. 다. 웬만큼 다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제가 뭐 네이버 검색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부분 쓰고 특히 대학생들은 뭐 활용도가 워낙 이제 유료 사용자들 얘네들이 돈도 맨날 없다고 하는데 항상 제가 책 살 돈은 없는데 술 먹을 돈이랑 아, 술, 술 먹을 돈이랑 이 챗GPT 이런 거 사용할 돈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 필요하면 돈을 잘 쓰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이제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그 스탠스를 변화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과제 같은 거 낼 때 옛날 같으면 챗GPT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냈거든요. GPT로 못 하니까, GPT를 못 쓰니까. 근데 요즘엔 다 쓰니까 저는 어차피, 야, 니네 이거 어차피 챗GPT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그런 과제들을 웬만하면 안 시켜요. GPT로 풀 수 있는 것들. 심지어는 뭐 제가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제도 풀어오라고 하면 얘네들이 챗GPT로 금방 풀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제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풀립니다. 그냥 현장에서 야 니네 풀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사이버대에서는 과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막 많이 대형 강의는 막 500명씩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일일이 챗GPT가 있는지 체크하는지 여부가 아마 거의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아마 우리 교수자가 열심히 활용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어차피 활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마음을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질, 그냥 스몰 토크 하는 김에.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교수님. 잘 네, 지내셨죠? 네, 아니, 저는 하면서 저 AI를 통해서 뭐 제가 지금 사실은 뭐 수업을 하는 특정한 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GPT가 더 잘 만들기도 하고, 뭐 고민은 저는 많습니다. 근데 그거 떠나서 선생님은 이제 뭐 아이들도 키우시기도 하고 또 더 어린 학생들을 만나시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괜찮을 거 같은가? 라고 하는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전문가로서 어떤 얘기들을 어린 아이들한테 해주시는지 뭐 조카가 잘하는데 자기는 이제 AI 시대에 미술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약간 스몰 톡으로 선생님 네, 예, 네. 그 사실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 AI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최신 정보, 그러니까 최신 기술들이 막 등장을 하니까, 화가라든지 뭐 이런 직업들이 없어지고 내가 이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나중에 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드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미래 예측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특히 예술 분야는 사실 저는 아직은 조금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쪽, 저희 쪽 컴퓨터 쪽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딩 자체를 사람이 잘 안 해요, 이제. 음,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코딩 트렌드가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음, 우리가 초급 개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들 졸업하고 처음으로 교육시켜가지고 그냥 단순한 코딩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아예 안 뽑아요. 음, 안 뽑고,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간 관리자 정도가 코딩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시키는 것들은 AI한테 각각 쫙 시켜가지고 수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완전히 다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개발자들 제가 사이버 대학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그 하나 비슷한 책 같은 걸 하나 썼었는데 그때 쓴 책이 개발자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는지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귀하니까 연봉 막 6천, 7천 원 줘도 안 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모셔서 잘 활용하는 그런 기업의 그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좀 썼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요즘에는 안 뽑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같이 아주 사실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다 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거. 요즘에 AI로 만든 이미지들이 인터넷에 뭐 거의 한 70% 이상의 이미지들이 다 AI로 만든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 물론 AI로 만든 이미지는 별도이고 요즘에는 이제 다 AI로 만든 것들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기계로 아무리 잘 예를 들어 빵을 기계로 멋있게 막 맨날 맛있게 만들어요. 근데 빵을 기계로 만든 거랑 사람이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거랑 사람이 만든 게 훨씬 비싸잖아요. 되게 유니크하고 그래서 이러한 AI 홍수 시대에 AI 이미지라든지 이런 홍수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진짜로 만들어내는 그 한 땀 한 땀의 이미지들, 그러니까 한 땀 한 땀의 그림 같은 것들은 오히려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어쨌든 트렌드에 맞춰는 가지만 어쨌든 그 꿈에 대해서는 저는 뭐, 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네. 제 말이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네, 질문이 이게 너무 길어서, 질문이 네, 아니야. 질문이 아닌가요? 이게 질문이 조금, 제가 이거를, 무엇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임미자 교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좀 바꾸면 좋을까요? 아까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를 조금, 음, 그런 챗GPT로 제가 물어봐서 바로 나오는 것들은 과제를 안 내요, 아예. 어차피 이걸 하니까. 그럼 과제를 아예 안 내는 게 편해요. 왜냐면 채점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면 거꾸로 저는 이제 현장 기반에서 거의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챗GPT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시킵니다. 왜냐면 코딩 같은 것도 제가 코딩 시험 볼 때도 챗GPT 옆에다 놓고 켜놓고 하라고 하거든요. 켜놓고 하라고 하고 대신 켜놓고 하는데 애들이 그 켜놓고 해도 한 반밖에 못 풀고 가요. 네, 어차피. 그래서 조금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과제를 조금 디자인을 하시면 조금 새로운 형태의 과제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전공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평가. 평가요. 평가는 그죠. 현장 기반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데, 네, 사이버 대학에서 평가가 근데 어쨌든 교수님께서 직접 평가를 하시기가 이제 결과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자체가 거의 이제 AI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사이버대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점을 주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조금 많이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좀 고민이긴 하네요. 저도 왜냐면 이게 저는 어차피 예를 들어 학생들 만나면 그냥 바로 앞에서 평가를 해버리면 되니까 너의 의견을 써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챗GPT로 만들어낸 거를 본인의 의견을 또 쓰라고 하면 그 의견조차도 AI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어, 예. 돼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평가 관련해서 네. 설문지를 돌릴 예정인데 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네. 가져주셔서 정말 좋네요. 오늘 특강 끝나고 교수님들께 저희 학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평가 이슈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돌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 제가 메일 보내드리면 잘 읽어보시고 경험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방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우리 학교만의 좀 가이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가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김용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학기는 워크숍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학기에 또 새로운 주제로 교수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네, 오늘 아, 소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오늘 한 분 한 분 뵙고 사실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제가 마음속에 교수님들 다 어, 이렇게 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직접 뵙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북촌에 놀러 가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북촌에 요즘에 근처에 어, 갈 일이 별로 또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또 여기에 있으니까 서울까지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저기 도너츠 집은 잘 있죠? 그 뭐죠? 이름을 아, 까먹었네. 도너츠에서 베이글로 아, 세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도너츠는 줄 안 씁니까? 네, 도너츠는 줄을 안 서고 네. 베이글에 줄을 섭니다. 그 런던 베이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거기는 저 있을 때 처음에 막 만들어주더니 사람들이 다 인스타 거기서 찍고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립습니다. 제가 한번 북촌 근처에 가면 꼭 들러서 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